최근 들어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에 토크라는 이름을 붙여서 보다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에서 논객들의 평론과 대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은 딱딱하고 어렵다는 기존의 선입견을 벗어버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시청자에게 정보 제공 이외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미국에서도 폭스 뉴스 채널이 폭스 뉴스에 스타를 출연시키고 여기에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결합시킨 실험적이고 새로운 장르의 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성공시킨 사례가 있는데요. MBN 시사 스페셜 역시 이와 비슷한 흐름 속에서 탄생한 시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카로운 정치 평론과 해설이 돋보이지만 약간은 연성화된 내용과 기존의 시사 프로그램에 비해 자유롭고 편안해진 대담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더 파이브 코너는 그날의 이슈를 5개의 헤드라인으로 처리해 패널들이 차례로 돌아가면서 이를 소개하고 영상을 통해 관련 뉴스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뉴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전문가 패널들은 쉴 새 없이 뉴스를 분석하면서 자유로운 대담을 나누는 일련의 과정이 마치 맞춤형 온라인 뉴스를 보는 것 같았는데요. 이는 시청자들이 방대한 양의 기사를 다 읽을 필요 없이 헤드라인 위주로 핵심만 간추려 추려볼 수 있게 하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뉴스 서비스인 서카와 같은 구조여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게다가 간추린 뉴스만을 제공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래픽 자료와 전문적인 분석까지 곁들여서 폭넓은 시청자층을 몰입할 수 있게 만드는 차별화된 시사 대담 프로그램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2월 10일 더 파이브에서는 윤경호 매일경제 논설위원, 박상헌 소장, 류여해 교수, 하재근 문화평론가가 출연해 소치 겨울올림픽 나흘째 소식을 전하면서 푸틴과 시진핑, 아베의 스포츠 외교전을 소개하기도 하고 국정원 정보 공개, 최소화 관련 소식, 그리고 6.4 지방선거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뉴스의 이면을 속 시원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분석해 주었습니다. 특히 더 파이브 코너는 참신한 화면 구성은 물론 내용에 있어서도 시사 대담 프로그램으로서 차별화를 위한 노력이 엿보여서 바람직했습니다. 하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보다 신중한 자세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베이징 에이펙 회의 개최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남북 정상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예측을 했는데요. 진행자가 10월에 있을 사안에 대해 섣부른 예측은 자제하자는 멘트를 하긴 했지만 남북 양측이 확실하게 발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패널들의 예측성 발언이 계속된 점은 아쉬웠습니다. 또 소치 겨울올림픽 피겨 스케이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러시아의 리프니츠카야 선수의 키에 대해 패널은 158cm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막에는 151cm가 표시되었고 진행자 등은 일관된 정보를 주지 못하고 있어서 시청자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럴 때는 팩트 체킹 시스템, 즉 사실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팩트 체킹 시스템은 뉴스와 같은 시사 보도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사실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최근 들어 디지털 미디어 환경이 구축되면서 보도의 속보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전문가와 일반인이 생방송과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방송의 신뢰도와 관련해서 뉴스 정보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문의 교열 기자와 같은 역할이 방송 뉴스에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정보에 대한 정확한 사실과 진실을 확인함으로써 시청자의 올바른 판단을 돕는 공공적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사 스페셜 역시 매일 생방송되고 있는 만큼 팩트 체킹 시스템과 같이 방송 내용을 정확하게 여과시켜주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2월 7일 방송된 더 파이브에서는 전병득 매일경제 논설위원 또 기영로 스포츠 평론가가 출연했습니다. 소치 겨울 올림픽 개막을 맞아
응원 메시지를 문자로 받기도 하는 등 시청자와의 소통을 위한 노력이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접 SNS에 들어가서 고성국 앵커를 찾아봤는데 쉽지 않았고요. 패널들이 각각 한국의 금메달 수에 대한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런 흥미롭고 재미있는 부분을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시사 스페셜은 단순히 뉴스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몇 가지 사안, 그러니까 정치, 경제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차별화된 시사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몇몇 정치 평론가의 겹치기 출연이나 출연자들의 여과되지 않는 발언, 그리고 지나치게 오락화 연성화되어가는 정치 평론 문화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제작진이 고민해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현재 논설위원과 기자들이 사안별로 패널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사실, 즉 팩트를 알려주고 전문가 패널들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보다 심층적인 분석과 해설, 그러면서도 돌직구를 날릴 수 있는 신랄한 비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예측과 전망의 기능인데요. 그날의 이슈가 가지고 올 파장에 대해서도 보다 차별화된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부 정치 시사 평론가들의 경우 지나친 편파성과 방송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발언으로 인해서 정치 평론과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보다 가치 중립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많은 정치 관련 전문가들이 출연하고 있지만 정치 평론가로서 정치의 판세를 읽어내는데 탁월한 역량을 발휘해온 고성국 앵커가 패널들의 대담을 더 요령 있게 정리하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시선을 끄는 것은 누가 나와서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그날의 중요 사안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의제 설정 기능을 제공한다는 의미이고, 이슈의 진실된 측면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게이트 키핑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시의적절한 이슈 선정과 전문가 섭외력이 뛰어난 MBN의 장점을 살린 시사 스페셜이 늦은 오후에 시청자들에게 뉴스의 이면을 제대로 알고 즐길 수 있도록 예리한 비평과 전망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